해요. 교재는 614페이지를 펴세요. 거기 자본편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분이 질문한 게 하나 있어서 뭐 수정해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데 5장에 있는 건데요. 수정을 꼭 안 해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지적만 해드리려고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201페이지를 잠깐 펴보세요. 있으신 분들. 없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보시고. 201페이지요. 옛날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보세요. 거기 201페이지. 거기 예제 4번을 보세요. 자산 이전이라고. 그게 뭐냐면은 채권 채무 조정하는데 채무자가 어려워졌어요. 지금 어려워져서 갚지 못할 것 같으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넘겨서 기존의 채무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근데 거기 내역을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토지를 이전하는 게 나오고 두 번째가 신주를 교부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은 토지를 이전하는 건 자산을 이전하는 게 맞죠. 채무자의 토지를 넘기는 거니까. 근데 그 밑에 두 번째 신주를 교부하는 건 그거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출자 전환. 신주를 교부해서 출자 전환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요즘에 뉴스 보니까 LG카드가 지금 LG카드 채권단들이 지금 뭐 여러 은행들이 있잖아요. 여러 은행들이 지금 뭐 하기로 했어요? 출자 전환하기로 했죠. 기존에 자기들이 대출금 갖고 있던 거를 뭐로 바꾸기로 한 LG카드 주식으로 바꾸기로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 뭐 한미은행하고 외환은행은 난 못하겠다 이러니까 걔네는 그럼 뭐 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외국계 은행만 빼주는 거냐 뭐 이렇게 해서 뭐말 나온 거 봤어요, 신문에? 그게 이건데 그러니까 이 출자 전환이잖아요. 신주교부에 있으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이 야 이게 출자 전환 문제가 여기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자 전환이 거기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그래서 안 바꿔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한번 바꿔봤는데 거기 가로 2번을 참고해서 적어놓으세요. 뭐 거기 있는 것도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가로 2번을 2002년 초에 밑에다 참고로 하나 적어 놓으세요. 공정가액 400만 원 가로치고 장부가액 250만 원 이렇게 적고 이거인 매도가능증권의 이전 이렇게 바꾸시면은 그 내용을 밑에다 참고해서 적으세요. 이렇게 바꾸시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면은 새로 우리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타법인 주식이죠. 타법인 다른 회사 주식을 넘겨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를 넘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산을 넘기는 자산을.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이 문제는 자산 이전만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자 그러면 요렇게 만약 바꾼다면 답이 약간 바뀌면 돼요. 답이 해답에 국민은행 회계처리 보시면 매도가능증권 금액이 400만 원 돼 있죠? 그건 맞아요. 여기 400이라고 했으니까 공정가액이. 근데 그 계산한 공식이 그 밑에 500 주고 곱하기 8,000원 돼 있잖아요. 그게 없어져야겠죠. 만약 이렇게 바뀌었다면. 그리고 나머지는 바뀔 거 없어요. 그다음 부실기업의 회계처리만 좀 바뀌면 되는데 부실기업의 회계처리에서 뭐가 바뀌면 되냐면 차변에 차입금 없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건 바뀔 거 없고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맞춰보세요 한번. 배변에 가서 뭐가 바뀔 거냐면 자본금 잡히는 거하고 주발초 잡히는 거 이게 바뀌겠죠. 그렇죠? 신주 발행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가 250만 원 돼 있고 여기가 150만 원 돼 있죠. 거기 책에 이걸 뭐로 바꾸면 될까요? 얘를 뭐로 바꾸면 될까요? 얘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바꿔야겠죠? 매도가능증권 얘를 250만 원을 얘를 뭐로 바꾸면 될까요? 투자자산 처분 차익으로 바꾸면 되죠.
참고해 놓으세요. 원래 있던 것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자산의 이전만 들어가는 문제가 되니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해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넘어갈게요. 614페이지로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채권 채무 조정을 복습하실 때는 LG카드를 많이 생각하시고 신문도 좀 잘 읽어보세요.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 614페이지 주주지분의 성격과 분류 거기 보시고 자본할 거 자본. 자본이랑 같은 말 좀 쭉 적을 테니까요. 복습하세요 그냥. 자본이랑 같은 말이 뭐 있어요? 자산 빼기 부채, 순자산, 또 뭐 있죠? 주주지분, 소유주지분, 또 뭐 있죠? 자본주지분, 뭐가 있나 또? 자기자본. 이 정도 다 기억하셔야 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순자산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온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 참고해서 타인자본은 뭐예요? 타인자본은 부채죠? 타인자본은 부채고 그래서 이 두 개 더하면 총자본. 총자본은 뭐랑 같아요? 자산. 이렇게 다 아시죠 이거? 복습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 밑에 자본금이라는 게 있는데 자본금과 자본이 같지 않다는 건 아시죠? 자본 밑에요 5가지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개정된 것이 5가지. 다섯 가지가 뭐냐면은 자본금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자본 잉여금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자본 조정이 있어요. 여기 순서가 자본 조정. 그 다음에 누적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생겼어요. 누적 기타 포괄손익. 별거 아니에요 이거. 누적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그래서 예전에보다 이 자본 분류가 좀 더 보기 좋게 됐는데 뭐냐면은 이제 배우면 아는데 1번부터 3번까지 하고요. 4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구분돼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 건데 요 위에 것들이 자본거래. 자본거래라고 들어봤죠 여러분들?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본거래 조금 이따가. 그 다음 얘네 두 가지가 손익거래. 이렇게 구분이 돼요. 요거 책에는 어디 나오냐면은 거기 나오는데 거기 615페이지에 맨 위에 나오잖아요. 5가지. 5가지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면 얘네 3가지는 자본거래. 얘네 2가지는 손익거래. 이렇게 구분해 놓으세요, 지금. 다 구분되셨으면 자본금이라고 하는 건요. 뭐 곱하기 뭡니까?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으로 돼 있죠. 원칙이.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공부할 건데 하나씩. 우리가 자본표는요.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자본표는 이 자본거래냐 손익거래냐에 따라서 그 거래 자체가 이것들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하나씩. 그래서 우리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본금부터 출발해서 쭉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요거부터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내려갈 건데 그 내려가면서 공부할 때 그 거래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공부할 때 어떤 거래가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래서 결국
자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자본에서 가장 중요해요. 자본 시험 문제는 어떻게 잘 나오냐면 어떤 거래들이 주어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본을 어떻게 변화하게 만드느냐,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시험에서. 어떤 거래들이 결과적으로 얘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좀 공부해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요거부터 할게요, 자본금. 자본금 먼저 하려니까 615페이지 제2절에 주식의 종류라고 해서 나와요. 이 주식의 종류가 왜 나오는 거냐면 자본금이라고 하는 건 주식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주식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보통주가 있고 다음 페이지 우선주가 있죠. 그래서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결권이라고 생각하시고,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고 우선주 의결권이 없고. 616페이지 보면요, 616페이지에 두 번째 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결권이 나와 있죠. 보통주는 의결권이라는 게 있다. 의결권 1번이라고 써놓으세요. 여기다 1번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2번 해가지고 이익 배당권 있죠. 이익 배당권 보셨어요? 이익 배당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그 밑에 줄에 신주인수권, 거기다 표시 3번 신주인수권 세 가지. 신주인수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통주한테 부여돼 있어요. 여러분 다음 장이 12장인데 우리 12장에서 뭐 배울 거냐면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게 있어요. 이제 배워보시면.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사채권자는 원래 신주인수권이 없잖아요. 신주인수권이 포함돼서 발행된 사채예요. 그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게 있고, 여기서 신주인수권이라는 건 보통주한테 기본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보통주는 왜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어 있냐면은 보통주는 가장 중요한 게 의결권이거든요. 결국 내가 그 회사에 가서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회사가 증자할 때, 증자 배울 거니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때 나를 배제하고 발행하면 지분율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나도 참여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기존의 주주는 당연히 증자할 때 뭐가 있다? 참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신주인수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자, 두 번째 우선주인데,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보통주에 비해서 뭔가 특정 지위에서 우선적인 권리가 있겠죠.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익배당 우선주, 두 번째 전환 우선주, 세 번째가 상환 우선주인데, 그 전환 우선주라는 것은 12장에서 할 거예요. 지금 안 해요. 전환 우선주는 12장에서 할 거고, 상환 우선주는 잠깐 볼 거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상환 우선주 특징만 알면 돼요.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거는 이익배당 우선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익배당 우선주,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적으로도 우선주를 본다면 대부분 이익배당 우선주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익배당 우선주란 게 뭘까? 그걸 잠깐 볼 거고. 이익배당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거기 보니까 누적적이냐 비누적적이냐 참가적이냐 비참가적이 나오죠. 그거 좀 아셔야 되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이해만 하면. 617페이지 예제 1번을 가지고 같이 설명할게요. 그 예제 1번 보면 자본금 내역이 나와요. 거기 주주지분. 자, 이 회사는 보니까 자본금이 뭐뭐 발행했어요. 보니까 주식을 보통주도 발행했고 우선주도 발행했고. 하나 먼저 얘기하면 보통주가 없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주식회사. 다 있는 거죠. 보통주는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주는요? 없는 회사가 더 많죠. 발행하면 있는 거고 발행 안 하면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고요. 자본 총계가 1200이에요. 그런데 요구사항 보니까 주총에서 얼마를 결의했대요? 150만 원 배당 주기로 했대요.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우선주와 보통주의 각각 얼마 줄 거냐, 이거 결정해 보라는 문제인데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푸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는 건데, 먼저 우선주를 먼저 보니까 그 우선주 자본금이 300만 원인데, 여러분 일단 우리나라의 배당 제도가요, 이거 액면 배당 제도입니까? 시가 배당 제도입니까?
액면 배당, 시가 배당. 액면 배당이에요. 액면 배당. 그 무슨 얘기냐면 배당률이라는 게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액면이 5,000원인데요. 삼성전자 요즘에 시가는 50만 원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배당을 10% 하기로 했다. 그러면 어디다 곱하는 거예요? 액면에 곱해서 준다는 얘기지 시가에 곱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아직까지 시가 배당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액면 배당이다. 즉 배당률이 주어지면 액면 금액에 곱해야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결국 액면 금액에 곱한다는 얘기는 결국 어디 곱한다는 얘기예요? 자본금에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액면이 5,000원이잖아요. 지금 여기. 맞나요? 그런데 600주 있잖아요. 거기. 600주가 있으니까 그 배당률이 얼마냐면은 얼마죠? 6%. 6%니까 여기다 6% 곱하는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액면에 6% 곱해서 600주란 얘기는 결국 어디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본금에 곱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6%가 주어지면 자본금에 6% 곱하면 되는데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300만 원 나오나요? 이게 18만 원? 맞아요? 18만 원? 그럼 18만 원 나왔고 보통주를 봐야 돼요. 보통주. 보통주가 보니까 1200주가 있고 곱하기 5,000원. 그래서 배당률이 보통주에 대해서는 배당을 얼마 할 건지가 안 나왔어요. 주어져 있지 않죠. 그럼 보통주에 대해서 배당이 얼마인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전체적으로 배당하려고 하는 금액이 지금 얼마라고요? 전체적으로? 150만 원 배당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150만 원 배당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쪼갤 건지인데 이 비율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주의 배당률이 안 주어져 있으면 일단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주어지면 주어진 거 써야 되는데 안 주어져 있으면 우선주만큼은 준다 일단.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 풀 때. 보통주 배당률이 주어져 있으면 그거 쓰면 되는데 안 주어져 있으니까 우선주와 똑같이 준다 일단. 그럼 6%잖아요. 그러면 6% 준다고 생각하니까 36만 원. 이렇게. 그렇게 푸는 거 이 문제. 두 개 더하니까 얼마냐면은 얼마죠 이게? 52만 원? 54만 원? 이렇게. 요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가는 배당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문제 자료에 보면은 요구사항 두 번째 줄 끝에 단 우선주에 대해서 1년분의 배당금이 누적돼 있다. 이게 뭐냐면 작년도에 배당을 못 줬다는 얘기예요. 우선주에 대해서. 우선주에 대해서 작년도에 18만 원의 배당을 못 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적적이냐 비누적적이냐라는 표현이 있죠. 거기.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 배당하지 못했던 배당금을 누적해서 지급할 거냐 지금 아니면 과거에 배당하지 못한 배당금은 무시하고 올해 것만 줄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비누적적이라는 게 과거 거 안 주는 거고요. 누적적이라는 게 과거 거 누적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럼 얘 입장에서 뭐가 다 당연히 좋아요. 누적적이 좋죠 당연히. 근데 아무튼 거기 요구사항 1번은 비누적적이라고 돼 있어요. 비누적적이라고 돼 있으니까 18만 원만 주는 거예요. 작년 건 안 주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 더하니까 얘가 된 거고요. 그러면 빼니까 얼마 남냐면 96만 원 남아요. 그 얘기는 전체 배당하려고 하는 금액에 이만큼 배당하니까 이만큼 남더라. 그럼 남는 배당금을 보통주가 다 가져갈 거냐 아니면 우선주도 가져갈 거냐 이거예요. 요 자녀 배당금을 요거를 보통주 혼자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우선주도 나눠 먹을 거냐 그게 어떤 거냐면 참가적이냐 비참가적이냐의 문제예요. 참가적이냐 비참가적이냐. 그래서 요구사항 1번은 비참가적이라고 돼 있죠. 비참가적은 참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다 보통주가 가져가는 거다. 간단해요 아주. 됐죠? 자, 그 밑에 요구사항 2번은 비누적적 완전 참가적이래요. 완전 참가적이면 여기까지 똑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이걸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나눠 먹어야 되는데 완전 참가적인데 그러면 어떤 비율로 나눠 먹어야 될까요? 비율이? 자본금 비율로 나눠 먹는 거예요. 자본금 비율로. 얘가 300만 원, 얘가 900만 원이죠? 아니, 600만 원. 두 개 더하면 900만 원. 9분의 6이고 9분의 3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쪼개가면 돼요. 답이에요, 그게. 넘어가시고 요구사항 3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요구사항 3번은 누적적이라고 돼 있죠? 자, 누적적이란 얘기는
얘에 대해서 작년 배당금을 어떻게 하겠다? 더 주겠다. 18만 원 더 주겠다는 거예요. 못 준 거. 그게 누적적이에요. 그런 누적적이면 얘가 36만 원 받는데 여기서 착각하지 마실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걸 더 주면 여기도 36만 원 더 줘야겠구나 이런 착각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누적적이라는 건 얘만 누적적이지 얘가 누적적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안 준 배당금 더 주는 거고 얘에 대해서 올해 배당한 건 6%만 한 거예요. 그럼 얘도 6%만 하는 거지. 이걸 또 더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가 두 개 더하니까 36만 원, 얘 36만 원.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72만 원 돼요. 이게. 그러면 150만 원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남아 이번에는? 78만 원 남죠? 그럼 또 나눠 먹을 거냐 문제인데 거기 요구사항 3번은 비참 가족이라고 돼 있죠. 비참 가족이니까 다 누가 가져가면 돼요. 다 얘가 가져가면 돼요. 답이에요 그게. 그 다음 요구사항 4번은 완전참 가족이라고 돼 있으니까 다시 어떻게 쪼개면 돼요? 9분의 6, 9분의 3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어렵지 않죠? 그 밑에 4번, 5번과 6번은 10% 부분참 가족이죠. 걔는 더 잘 안 나오는 건데 10% 부분참 가족이라는 얘기는 얘가 참관할 수 있는데 몇 프로가 될 때까지? 10%가 될 때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가져갈 때 6%는 이미 가져갔으니까 몇 프로만 더? 4%만 더 가져갈 수 있어요. 나눠 먹을 때. 거기까지가 한도다라는 것만 다르거든요. 그것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그거 아니니까.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나왔냐면은 616페이지 밑에서 그 5번째 줄 거기 보세요. 거기 보니까 끝에 누적적 우선주의에 있어서 부족 배당액을 연체 배당금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연체 배당금을 부채로 볼 것인가가 문제다. 일반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결의가 있어야지만 의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연체 배당금은 부채로 보지 않는다. 거기까지 밑줄 치면 돼요. 얘가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연체 배당금. 핵심은 뭐냐면 연체 배당금이 부채냐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어제 부채 배웠죠. 어제 부채 배웠는데 부채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가 뭐였죠? 부채의 정의에서 핵심은 의무라지 의무. 의무가 존재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해줘야 될 의무가 존재해야 부채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잘 기억하시고. 근데 연체 배당금이 부채냐 그랬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누적적 우선주는 지금 배당금 안 줬으면 언젠간 줘야 되잖아요. 누적적이면 언젠간 주는 거니까 언젠가 한 번은 배당금이 나가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보니까 지금 못 줬다면 연체 배당금이라는 게 지금 못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미래 현금 유출일 것 같잖아요. 그럼 부채 맞네. 미래 현금 나갈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부채가 아니라는 게 통설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배당금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의무가 생기는 거다? 주총에서 결의가 있어야 돼. 결의. 배당하기로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배당금을 줘야 될 법적인 의무가 없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부채로 볼 수 없다는 게 결론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619페이지 전환우선주라는 게 나오는데 12장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넘어가세요. 그다음 상환우선주 잠깐 볼게요. 상환우선주라는 건 특징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하나 물어볼게요. 주식은 만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회사채라는 건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에 원금 상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액면 금액을 언제 상환하기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일단 주인이 되는 거죠, 회사에. 그 회사랑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기업이니까.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주식을 팔면 되죠, 시장에서. 그런 거지. 이 주식이라는 게 만기가 있는 게 아닌데 이 상환우선주라는 것은 이 주식을 일정 요건 만족했을 때 이익의 소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만든 특징적인 주식이에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밑줄 쳐놓으세요. 상환우선주란 회사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표현이 이익으로 소각한다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이다. 이익으로. 다음 페이지에 그 특징이 나오는데 620페이지 네 번째 줄. 한편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상환우선주를 상환하기 위해서 취득한 경우에 이를 자기 주식으로 처리하고 상환 절차 완료했을 때 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밑줄 치세요 지금. 그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보면은 회사가 10주의 우선주를 발행했는데 상환 우선주고요. 액면 금액이 5,000원짜리인데 액면으로 발행했어요. 액면으로 발행했으면 현금이 얼마 들어와요? 액면으로 발행했으니까 현금이 5만 원 들어온다고 치고요. 대변에 뭐가 생기냐면은 자본금이 생기는데 우선주 자본금이겠죠. 상환 우선주니까. 그럼 우선주 자본금이 얼마 생기냐면 액면 금액만큼 생기죠. 이렇게. 주발초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액면 금액으로 발행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2000X 1년 10월 1일에 가서 얘가 이것을 다시 소각하기로 하고, 이렇게 짧게는 안 하는데 원래 그냥 짧게 이익으로 소각하기 위해서 이 주식을 다시 사왔어요. 돈 주고. 똑같이 액면 금액으로 사왔다고 그냥 가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회계처리하도록 되냐면 일단 자기가 발행한 주식 자기가 다시 산 거죠. 좀 이따 나 배울 건데 자기 주식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발행한 주식 자기가 사왔으니까 이렇게 회계처리했다가 그 다음에 이익으로 소각시킬 때 이익으로 소각시키면 찢어버린다는 얘기니까 자기 주식을 없애버리는 거고요. 발행 주식이 감소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잘 보시면 발행 주식이 늘었을 때는 뭐 늘리는 게 맞아요? 자본금 늘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자본금 늘렸잖아요. 그럼 발행 주식이 감소하면 뭐 감소시키는 게 맞아요? 자본금 감소시키는 게 맞지요. 공식에 따라서 하면 발행 주식이 늘어나면 자본금 늘리는 거 아니에요. 발행 주식이 줄면 자본금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환우선주를 발행했을 때 여기서 상환우선주 발행해서 10주가 발행되니까 자본금 늘렸잖아요. 그럼 지금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익으로. 그러면 10주 찢는 거거든요. 여기 뭐 오는 게 맞아요? 여기 자본금 오는 게 맞잖아요.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자본금이 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가 오도록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오잖아. 이익잉여금. 왜 이익잉여금이 오는 거냐면은 상법에서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 상법에서. 우리나라 상법에서 이 상환우선주를 만들면서 이 상환우선주는 뭐로 소각해라? 이익으로 소각하라. 이익으로. 이익으로 소각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없애면서 잉여금을 줄이도록 돼 있어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이한데 그렇게 특이하게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주식은 없어지는데 뭐는 그대로 남아요. 자본금이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거기 분계 밑에 보세요. 분계 밑에 그리고 거기 분계 밑에 그리고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는 발행 주식수는 상환한 주식수만큼 감소시키고 자본금이 발행 주식수의 액면 총액과 일치하지 않는 사유는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밑줄 치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주석이 나오는 이유가 특이하니까 그런 거죠. 원래는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거만 기억하세요. 아, 이런 특이한 게 있구나. 상환우선주. 그리고 넘어가시면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고. 621페이지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이 있는데 맨 밑에 밑줄만 치세요. 우리나라 상법은 뭐만 인정한대요? 액면 주식만 인정하고 액면은 100원 이상 균일이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액면이 얼마예요? 5,000원. SK텔레콤은 500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자기가 투자하는 주식이 적어도 액면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하세요. 액면. 622페이지 제3절의 주식의 발행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주식 발행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다 읽어보세요. 뭐 상법과 관련된 얘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거예요. 대부분. 맨 밑에 보시면 자본금 계정의 표시 방법 있죠. 자본금에 몇 가지 있다고요? 2가지라고 생각하시고 보통주, 우선주. 대부분은 뭐만 있다고요? 보통주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623페이지 주식의 현금 발행이라고 나오죠. 거기서부터 이걸 적어서 정리할게요. 유상증자라는 거하고 무상증자라는 거. 그래서 유상증자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실질적 증자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불러요? 형식적 증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래서 유상증자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현금출자, 현물출자.
이런 것들이 유상증자에 속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무상증자는 순자산, 자본이 불변이다. 순자산이 불변이다. 같은 말이니까 순자산이 불변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좀 하면은 증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증자라는 말은 뭐를 늘린단 말이에요? 자본금을 늘린단 말이에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자본금을 증가시키려니까 얘를 증가시키려면 얘를 증가시키든지 얘를 증가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액면 금액을 건드리는 일은 드문 일이다.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주로 얘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발행 주식을 건드린다는 얘기는 발행 주식을 더 발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증자한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발행을 주식을 추가로 발행한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읽어보면 수권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가 설립할 때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적도록 돼 있어요. 그럼 회사가 이제까지 발행한 주식이 거기에 미달하면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더 발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주식을 더 발행하는 거니까 얘가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주식을 더 발행하려면 뭐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회사가 주식을 더 발행하려면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거를. 그 누가 사겠어요, 그걸? 주주가 사겠죠. 주주들이 그걸 인수할 거 아니에요. 주식을 인수하는데 그때 주주 입장에서는 현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주식 받을 때 내야 되는 게 유상증자, 아무것도 안 내는 게 무상증자. 이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무상증자라는 건 회사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불변인데 아무것도 안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형식적 증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증자한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 그러면 왜 목적이 뭐죠? 우리 주식 발행하는 목적은 자금 조달이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목적은 자금 조달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무상증자는 자금 조달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금 조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유상증자하는 거예요. 유상증자. 무상증자하면 자금 조달 안 돼요. 뭐만 늘어나요? 주식 수만 늘어나요. 조금 이따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 조달하려면 유상증자하는 거고, 유상증자가 현금이 들어오거나 현물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 책에 623페이지 거기 두 번째 주식의 현금 발행이라고 돼 있죠. 그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유상증자겠죠. 그 밑에 청약에 의한 주식 발행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이거 똑같은 건데, 일반적으로 주식 발행할 때는 절차가 청약을 먼저 받고 청약한 사람들한테 주식을 배정하고 배정받은 주식을 주금 납입하면 나눠주고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건데요. 별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걔도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유상증자. 그 다음에 624페이지에 주식의 일괄 발행이라고 돼 있죠. 봤어요? 그 주식의 일괄 발행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데 결국 그건 혼자 보세요. 중요하지가 않아서. 일괄 발행은 혼자 보세요. 625페이지 현물 출자. 그게 이거예요. 요거 현물 출자. 이거 볼 거예요. 잠깐. 현물 출자. 유상증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626페이지에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 나오는데 주식 배당은 나중에 할 거예요. 좀 나중에 할 거고 지금 무상증자만 하는데 그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를 거기다 같이 설명한 이유는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차이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따 정리할 건데 두 개가 다 똑같고 차이점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따가 정리해 드리고 아무튼 그 무상증자가 이거예요. 무상증자 밑줄 치면은 두 번째 줄에 무상증자란 이사회나 주총결의에서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신주교부한 것이다. 거기까지 밑줄 쳐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주발행비 그것도 밑줄 일단 칠게요. 627페이지에 분계 밑에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신주발행비를 주식발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밑줄 치시고
얘를 공부하니까 옛날 기억이 하나 생각나는 게 사채 배울 때 회사채도 뭐가 있었어요? 사채 발행비라는 게 있었고 회사채의 사채 발행비가 훨씬 시험에 잘 나와요. 이 신유 발행비 잘 안 나오거든요, 시험에는. 근데 사채 발행비 아주 잘 나와요. 사채 발행비는 어떻게 알아도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가액 차감이었죠. 얘랑 똑같잖아요. 논리가. 똑같은데 걔가 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면 중요한 게 있었죠. 발행비 때문에 뭐가 올라가요? 유효이자율이 올라가요. 유효이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만 잘 기억하시고 얘는 혼자 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앞으로 가셔서 하나씩 정리할게요. 623페이지 현금 발행부터 잠깐 볼게요. 설명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자, 이 현금 발행. 일단 사례를 하나 제가 들을게요, 그냥. 회사가 10주를 발행하는데 액면 금액 5,000원짜리예요. 그런데 액면으로 발행했어요. 그러면 현금이 얼마 들어와요? 여러분, 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때 가급적이면 어떤 금액으로 발행하는 게 좋냐면 더 비싸게 발행하는 게 좋죠. 가급적이면 더 비싸게. 당연한 거예요. 가급적이면 한 주를 발행하더라도 더 높게 발행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금 조달의 목적이면. 그런데 얼마에 발행할 거냐는 회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어디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 시장에서. 사주는 사람들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주어지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발행 금액 주어지니까. 그럼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적는 건 다 아시죠? 이거 무슨 발행? 액면 발행. 근데 만약 회사가 6,000원에 발행했다. 액면이 5,000원인데 그럼 액면보다 높게 발행한 거니까 할증 발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현금의 증가,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근데 10,000원 차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자본금 뭐밖에 못 적어, 저 끝에 보니까. 액면 금액 곱해야 되잖아요, 액면 금액.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변에 뭐가 생기잖아요, 생기기는 이렇게. 그런데 대변에 처음 생기면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예요? 부채 아니면 자본 아니면 수익이에요. 이걸 좀 아세요, 이렇게. 그럼 어디 속할까요, 얘가? 일단 여러분 이제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거 회계 올 때 다 했으니까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뭐에 속할까? 셋 중에 뭐에 속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적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옛날 생각나는 거죠, 이거? 회계 원래 처음 할 때, 거래 파료소.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전에 했던 거는 무시하고 이제 나 이게 중급 회계하니까 회계 원리 책은 보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에 빠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기초에 충실해야 되고요. 회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원리예요. 복식부기 원리. 이걸 모르고 우리가 공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래는 이걸로 다 설명이 되죠. 연결되는데 일단 이게 그 출자 받은 건데 우리가 출자 받은 금액을 갚아야 될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만기가 있는 거 아니고 부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러면 자본이 아니면 수익이다 이런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수익으로 가게 되면 이게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보다 높게 발행한 거니까 액면보다 높게 발행하니까 회사 입장에선 잘한 거죠. 이익이죠. 액면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수익 성격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손익계산서로 가요. 자본으로 보면 어디로 가냐면 바로 대차 대조표로 가요. 이렇게. 근데 수익으로 봤을 때 이 10,000원이 손익계산서로 가면요. 결국 손익계산서에 가서 뭐를 구성해요? 단기 순이익을 늘리죠. 대변이니까 10,000원만큼. 그럼 단기 순이익이 늘어났다면 저 끝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맨 밑에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으로. 만약에 이것을 자본으로 보게 된다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자본잉여금으로 가요. 결과적으로 이 10,000원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의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차피 대차 대조표로 간다니까 어차피 자본으로 가요. 결국은 수익으로 간 것들도 결국은 자본으로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손익계정으로 가는 것도
결국은 뭘 구성한다? 당기순이익을 구성해서 어디로 간다? 이익이익으로 간다니까요. 결국에.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데 얘를 어디로 보낼까를 고민해 봤더니 그게 거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거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거래를 분석할 때 거래를 분석했을 때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 그게 바로 이거죠 지금.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본이 증가하잖아 이렇게. 자본을 바로 건드리는 거래. 또 자산이 감소하면서 자본이 바로 감소하는 거.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배울 감자예요. 감자가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연결되는 거래는 자본을 바로 건드리죠 이렇게. 근데 자본을 바로 건드리는 거래의 특징은 누구랑 하는 거래냐면 주주랑 하는 거래예요. 다. 자본을 바로 건드리는 거래들, 주주랑 하는 거래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본거래라고 해요. 자본거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3자랑 하는 거래들은 자산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자산이 감소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가 많은데 예를 들어 보면은 물건 팔았을 때 현금으로 팔면 현금 매출, 외상으로 팔면 매출 채권 매출, 이자 받으면 현금 이자 수익 많죠 아주. 또는 자산 감소하면서 비용 발생하는 거 월급 주면 현금 급여, 보험료 내면 현금 보험료 많아요 아주. 그럼 이 수익과 비용을 건드리는 거래 있잖아요. 그런 거래를 우리는 손익거래라고 해요. 이 손익거래의 특징은 다 어디로 가요 얘가? 손익계산서로 가죠. 대부분.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로 가서 뭘 구성한다? 당기순이익을 구성하고 그게 결국 어디로 간다? 이익잉여금으로 가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본편을 공부하려면은 당연히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를 수익으로 보내자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이 거래 누구랑 했기 때문에? 주주랑 했기 때문에 이거 무슨 거래다? 자본거래예요. 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자본으로 가야 돼요. 자본으로 가려니까 저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렇게. 아니 얘가 자본으로 가려니까 이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여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손익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못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기도 안 되죠? 여긴 액면금액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여기로 들어갈까 했더니 여기죠. 잉여금. 요 잉여금이라는 표현이 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대변자액. 대변이 더 큰 것들이 다 일로 와요. 자본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가 여기 못 들어가는 게 여기로 와요. 조금 이따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는 거 우리가?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쓰고 이 주식발행 초과금을 어디로 보낸다? 자본 잉여금으로 보내는 거 자본이요. 그래서 잘 이해하세요. 왜 그런지. 저기다 적을게요. 자본 잉여금이라고. 아니 주식발행 초과금.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할인 발행했어요. 할인 발행해서 얼마에 발행했냐면은 4,000원에 발행했다. 일단 이 할인 발행은요, 이 시험 공부할 때는 나와요. 책에는. 근데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할인 발행하는 케이스는. 왜 거의 없냐면은 액면보다 오히려 주식을 낮게 발행한다는 것은 회사 스스로 굉장히 치욕이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주식의 액면에 적혀있는 금액보다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주식이. 그럼 스스로를 그렇게 폄하하는 건데 그런 짓을 잘 안 하려고 하죠, 회사가. 만약에 액면보다 낮게 발행할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냥 액면을 낮춰버려요. 회사의 액면을 조정해서 낮춰버려서 액면보다 높게 발행하려고 노력하지. 최소한 액면으로 발행하려고 노력하지. 액면보다 낮게 발행하려는 짓을 잘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거의 드문 일인데 뭐 시험 할 때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차이가. 그러면 여기에 뭔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차변에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손실 성격일 수 있죠. 비용.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보낼까 이렇게 고민해봤더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으로 보내야 돼요. 자본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름은 뭐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인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어디로 보낼까? 졸지 말고 고민해 봤더니 일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일로 보낼 수 없잖아요. 일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일로 보내려니까 잉여금만 된다는 잉여금. 여긴 다 플러스밖에 안 와요. 대변자액밖에 안 와요, 여기. 일로 보내려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손익거래잖아요, 여기는.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자본 조정. 이 자본 조정이 갈 데 없는 것들이 모이는 거예요. 갈 데 없는 것들이. 그래서 여기 이름이 여기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차감이에요, 가산이에요? 차감이죠? 차감.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밑줄 쳐드릴게요, 책에. 623페이지 청약에 의한 주식 발행 바로 위에 세 번째 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항목으로 분류되는데 차변잔액이기 때문에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밑줄 치세요, 거기. 자, 청약에 의한 주식 발행 잠깐 볼게요. 다음 페이지 4에 나와 있어요. 624페이지. 몇 주 발행한다고 나와 있냐면은 100주 발행하는데 액면 금액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000원이고 6,000원에 발행한대요. 그럼 무슨 증자죠? 일단 무슨 증자? 실질적 증자, 유상 증자예요. 얘가 왜 그 실질적 증자, 유상 증자냐면은 이쪽을 잠깐 볼게요. 이쪽에 대차대조표를 잠깐 보면은 특정 시점에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이 있는데 회사가 증자한다는 얘기는 이 5가지 중에서 얘가 늘어난다는 얘기라면서요, 지금. 이 증자를 한다는 얘기는 양쪽이 같은 상황에서 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증자를 해서 얘가 늘어나면 양쪽이 같으려면 얘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다른 게 줄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유상증자라는 것은 얘를 늘리면서 뭐를 받아요? 자산을 받잖아요. 현금을 받든 현물을 받든. 그래서 양쪽이 같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본을 늘리면서 실질적으로 뭐도 늘어요? 자산도 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 실질적 증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100주를 발행하는데 6,000원이 들어올 건데 얘가 처음부터 현금 60만 원을 다 받는다면 바로 주식 교부하면서 자본금 생기고 주발주 생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처음에는 요 금액에 대해서 뭐만 받는다고 돼 있어요? 증거금만 받고 20% 청약받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 잔금 받고 주식 교부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곱해보니까 지금은 현금이 이거밖에 안 들어오고 일단 기록은 해놓고 여기 뭐라고 썼다가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쓰고 12만 원만큼이고 나중에 얼마 더 받아야 돼요? 48만 원만큼 더 받으면 그때 가서 주식을 교부하면 자본금이잖아요. 자본금이니까 50만 원이겠죠. 10만 원만큼 뭐가 돼야겠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어디 속한다고요? 자본잉여금에 속해요. 결국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건 여기 들어갔다 잠깐 이렇게 들어갔다가 없어지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거기? 신주청약, 증거금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 밑에 뭐라고 써있는 건 혼자서 읽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일괄 발행은 혼자 보시고 현물출자 보세요. 현물출자 5번째 줄에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뭐로 해라? 공정가액. 알아두세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발행한 주의 공정가액보다 명확한 가액으로 하면 된다. 뭐 밑줄 쳐놓으세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해드렸나요?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제3자 간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거래로 인한 금액을 이제 기록해야 되잖아요. 기록할 때 특별한 언급이었으면 공정가액이라고 그랬어요. 장부가액이라고 그랬어요. 공정가액이라고 한번 조언해드렸죠. 우리가 제3자랑 거래하면서 장부에 기록할 때 장부가액으로 기록하는 건 아주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거. 장부가액으로 기록하는 건. 당연히 제3자와의 거래라면 어떤 금액으로? 공정가액으로 뭘 회계 처리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특별한 기준에 특별한 언급이었으면 다 공정가액이에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토지를
토지를 출자받았는데 100주를 교부해줬고 액면 금액 5,000원이라 그러면은 토지 받았을 때 자본금이 얼마 되는 겁니까? 5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만 결정하면 되냐면 토지를 얼마로 할 거냐. 그래야 뭐가 맞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를 공정가액으로 해라 이런 얘기고요. 토지 공정가액이 60만 원으로 주어졌으면 10만 원만큼 주발초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밑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혼수 주식하고요. 그 밑에 비밀적립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중요한 건 아닌데 세무사 시험에 한 5년 전인가 7년 전인가 한번 나왔었어요. 잠깐. 개념만 알아두세요. 그냥 한 번만 설명드리니까. 혼수 주식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현물 출자 받았을 때 이 자산을 실제 공정가치보다 과대 계상하는 거예요. 회사 과대 계상. 그러면 이걸 과대 계상이기 때문에 주발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지겠죠. 거기 영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물탄 주식이라고 되죠. 물탄 주식. 물탔다는 얘기는 흐려졌다는 얘기죠. 이게 가치가. 과대하게 하니까 이게 흐려졌잖아요. 이렇게 가치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혼수 주식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밑에 비밀적립금이라는 건 거꾸로예요. 이걸 오히려 과소평가했어요. 실제 가치보다. 그럼 여기 적혀야 될 금액이 안 적힌 거죠. 오히려. 작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적히진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적립금이 있다 해서 비밀적립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626페이지 무상증자. 요거 지워도 되겠죠?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셔야 돼요. 자본거래, 손익거래. 자본거래 누구랑 한다고요? 주주랑 하는 거예요. 주주랑. 자, 이쪽에요. 제가 5가지 적었는데 이거 잠깐만 숫자를 좀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 2가지 더 있는데 일단 얘를 1억이라고 하고요. 얘를 5천이라고 하고요. 그냥 저 혼자 적는 거예요. 5천. 그 다음에 자본조정은 없다고 하고요. 누적기타 여기도 없다고 하고요. 잉여금, 이익잉여금이 1,000만 원 있다고 할게요. 그냥. 그럼 다 더하니까 얼마 돼요? 1억 6천 되죠. 이렇게. 맞죠? 그런 상황에서 회사가 이제 증자를 해요. 근데 무상으로 해요. 무상. 무상으로 증자하는데 몇 주를 주냐면 주주한테 100주 줘요. 100주를 주는데 액면은 5,000원이래요. 그러면 100주를 무상으로 교부하면은 대변에 뭐가 생겨요? 자본금이 생기죠. 곱하니까 얼마예요? 50만 원. 되죠? 그럼 50만 원만큼 자본이 늘어요. 자본금이. 그 얘기는 여기 와서 여기가 자본금이 얼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50만 원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럼 자본금이 증가하잖아요. 증자. 그럼 얘가 증가하면 얘가 같으려면요. 아까 유상증자는 얘가 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산이 늘어야지 이렇게. 근데 무상증자는 주주한테 받는 게 없다니까요. 전혀 안 받아. 여기 변함이 없어요. 여기가. 그럼 차변이 변하지 않으면 같으려면 대변에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변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뭔가 줄여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무상증자에서 줄일 수 있는 게 2가지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줄일 수 있는 게 뭘 줄일 수 있대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익잉여금은 다 되는 게 아니라 뭐만 된대요? 법정적립금만 돼요. 무상증자할 때 쓸 수 있는 게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본잉여금 줄인다고 제가 가정할게요. 자본잉여금 중에 주발초를 줄인다고 하면은 차변에 뭐 쓰면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50만 원 쓰면 돼요. 이게 무상증자거든요. 자, 무상증자하니까 얘가 늘어나면서 얘가 어때요? 줄잖아요. 얼마 줄어 얘가? 50만 원 줄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합계 금액은 달라져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이게 특징이에요. 자본이 변하지 않는다. 뭐가? 순자산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무상증자하면 뭐만 늘어나는 거예요? 무상증자하면 주식 수만 증가하는 거예요. 주식 수만. 그럼 주식 수가 증가하니까 자본금은 증가해요. 얘가 줄어서 그렇지. 얘는 변하지 않고.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는 그대로 있는 게 맞다? 올라가는 게 맞다? 떨어지는 게 맞다? 이론적으로.
무상증자한 후에는 떨어지는 게 맞죠. 무상증자했는데 주가가 그대로 있거나 올라간다면 그거 무상증자만 하면 되는 거죠. 회사 주주가 돈 벌려면. 이해했죠, 다. 당연히 이론적으로 주식수만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무상증자 언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무상증자 해봐야 뭐가 안 돼요? 자금 조달 안 된다니까요. 무상증자는 자금 조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수만 증가시키는 건데, 그래서 무상증자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회사가 자본금을 필히 늘려야 될 때가 가끔 있어요. 뭐냐면 어디서 법적으로 요구하는 자본금 규모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은 자본금을 맞춰야 되거든요. 좀 그럼 자본금을 늘려야 될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 자본금을 늘리고 싶은데 기존의 주주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요. 부담을 주기 싫은데 잉여금은 굉장히 많아요. 잉여금이 굉장히 많으면 뭐 줄이면서 얘 늘리면 돼요. 잉여금 줄이고 늘리면 되잖아요. 그럴 때 무상증자 해요. 또 회사가 처음 상장할 때, 회사가 처음 주권을 거래소에 올릴 때, 그때 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려면요, 일단 뭐가 많아야 좋아요? 주식 수가 좀 많아야 좋죠. 거래가 잘 되려면.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엔 이걸 좀 뻥튀기 하거든요. 이렇게 회사들이 다. 상장하기 전에 주식 수 확 늘려놓으려고. 그럴 때 이제 무상 증자를 좀 많이 해요. 그런 걸 좀 알아주시고 넘어갈게요. 신주발행비 설명드렸고 627페이지 제4절 주식의 재취득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증자, 자본금 늘리는 거 했어요.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재취득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본의 감소라는 게 나와요. 이거 할 거예요. 유상감자, 무상감자에서 유상감자 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 감자 1번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식적 감자. 그래서 이 형식적 감자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은 순자산 자본이 불변이다 이렇게 써요. 순자산 자본이 불변. 열 수 있어요? 순자산 자본이 불변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얘랑 똑같아요. 얘랑 불변. 그러니까 무상자 들어가는 거, 무상증자, 무상감자 다 불변이에요. 불변. 순자산이. 둘 다 해볼 거예요. 실질적 감자 먼저 보세요. 근데 감자라는 말 설명하면은 감자라는 말이 증자의 반대말이라는 거 쉽게 알겠죠. 그러니까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여기서 얘를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 줄일 때 얘나 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잘 안 건드리니까 얘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발행 주식을 줄인다는 얘기는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은 누가 갖고 있냐면 주주가 갖고 있으니까 감자하려면 주주한테 주식을 뺏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LG카드가 감자를 지금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했나? 뭐 하여튼 걔가 몇 대 몇으로 하냐면 뭐 듣기로 40대 1. 그러니까 40주를 찢으면서 한 주로 만드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안 좋죠. 40주를 찢는다니까요, 그냥. 한 주. 그렇게 해서 감자하는데 감자하면 기존의 주주한테 주식을 그렇게 찢어야 되니까 뺏어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뭘 줘야겠어요? 대가를 줘야 될 것 같죠? 회사 입장에서. 그 대가 주는 게 유상감자, 아무것도 안 주는 게 무상감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실질적 감자 먼저 보시면 거기 7번째 줄 정도의 사례가 나오는데 액면 5,000원짜리 만주를 7,000원에 발행했대요. 무슨 증자입니까? 무슨 증자? 유상증자 7천만 원 할증 발행. 대변에 뭐가 생겨야 돼요? 자본금. 자본금은 항상 어떤 금액? 액면 금액만 생겨요. 그러니까 2천만 원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주발초. 어디 속한다고요?
자본잉여금. 왜 자본잉여금이라고 그랬어요?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주주랑 하는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니까 몇 주를 없애버린대요. 100주를 매입소가 간다. 그게 감자한다는 얘기예요. 100주를 매입소가 간다. 100주를 매입소가 감자한다는 얘기인데 거기 보니까 한 주당 얼마를 준대요. 한 주당 현금 4,500원과 8,000원. 그럼 무슨 감자예요? 그럼 무슨 감자? 유상감자죠. 유상감자. 현금 주니까 유상감자예요. 유상감자인데 일단 감자했으니까 차변에 뭘 쓰면 돼요? 감자했으니까 차변에 저 끝에 보면 발행 주식이 줄면 뭐가 줄어야 돼요? 발행 주식이 줄면 자본금이 줄어야죠. 그게 맞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상환우선주 있었죠, 방금 전에. 상환우선주도 뭐 줄이는 게 맞아요? 자본금 줄이는 게 맞다니까요, 원래. 근데 걔만 특이하게 뭐의 소각으로? 이익의 소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하면 당연히 얘 줄이는 거니까 100주니까 얼마 줄이면 돼요? 50만 원. 이쪽도 자본금, 액면 금액이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감자할 때 얘도 없앨 거냐 고민이에요. 주발초. 감자할 때 주발초도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응? 없애는 게 맞아요? 안 없애는 게 맞아요? 주발초 왜 생겼습니까? 주식 발행해서 생긴 거 맞죠? 주식 발행하지 않았으면 안 생겼겠죠. 그럼 주식 따라다니는 거죠. 그 주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없애는 게 맞잖아요.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없애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거기 밑에 나오는데 그건 없애요, 거기. 이론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은 안 없애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 먼저 읽으면 맨 밑에 있는데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최초 발행 가격이 아닌 주식의 액면 가액과 그 표현이 최초 발행 가액이 되면 뭐도 포함하는 거예요. 주발초도 포함하는 거예요. 액면 가액이라고 표현해야 뭐만 없애는 거예요. 자본금만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 가액과 주주에게 지급하는 환급 금액 비교해서 전자가 더 크면 감자 차익, 후자가 더 크면 감자 차익, 우선차감, 나머지 감자 차손 거기까지 밑줄 치면 돼요. 자, 그렇게 돼 있다면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것만 없애요. 자본금만. 근데 이론적으로는 주발초도 없애는 게 맞는데 왜 우리나라가 그 주발초는 안 없애도록 됐냐면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주발초를 없애려고 하니까 이렇게 한 번만 발행했다면 눈에 딱 띄죠. 한 주당 얼마예요? 2,000원. 금방 알잖아요. 근데 회사가 증자라는 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증자했다면 발행할 때마다의 주발초는 달라요. 그때마다. 왜? 주식의 가격이 다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한 주당 주발초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없애려고 하니까 100주 없애는데 한 주당 주발초가 그럼 얼마예요? 그 꼬리표 달린 게 아니잖아요. 주식의 액면 금액은 다 똑같다니까요. 언제 증자한 거든 액면 다 똑같아요.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떤 주발초가 따라다니는 건지 쫓아가기 힘들죠.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까지 발생한 주발초 전체 금액을 전체 주식수로 나누면 한 주당 평균 주발초가 나오거든요. 평균 주발초가 나오면 그거 나누면 없애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아무튼 안 해요, 우리나라. 그게 더 편해요. 이론적인 거 먼저 하면은 주발초를 얼마 없애요? 이론적으로는 20만 원 없애야 돼요. 이쪽도. 이건 참고만 하세요.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없애면 이게 주주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게 주주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빠야죠, 이거는. 조금은 이게 나쁘진 않죠, 이거는. 왜냐면 최소한 내가 낸 것만큼은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주당 7,000원씩 냈는데 돌려줄 때 4,500원 주는 건 기분 나쁘죠. 8,000원 준다는 얘기는 좀 더 주잖아요. 그래도. 당연히 회사가 투자한 사람이 투자한 이후에 벌은 이익이 있다면 더 주는 게 맞죠. 이렇게 덜 준다는 얘기는 회사가 그 사이에 어땠다는 얘기예요. 망했다는 얘기죠. 좀. 주주가 낸 돈 까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까먹으니까 덜 주는 거예요. 이게.
LG카드가 그렇잖아요. 지금 망했으니까 못 주잖아요. 뭐 그런 케이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주는 기분이 나쁜데 주주가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는 회사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상대적인 거니까. 얘가 덜 받아가는 거니까 회사는 더 많이 받고 덜 주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두 개 차이 나는 금액이 25만 원인데 맞나요? 이거만큼 회사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감자할 때 이익 날 때 쓰는 계정 과목 알아두세요. 감자 차익이라고 한다. 감자 차익이라고 하고 이 감자 차익이란 계정 과목 이름은 이게 대변에 발생했는데 야 이거 손익계산서로 보내자 이익 성격이니까 돼요 안 돼? 안 된다 이런 얘기 이게. 손익계산서로 보내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면 저 밑에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건데 얘는 주주랑 하는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자본잉여금으로 가야 돼. 자본잉여금. 일로 가야 돼요. 감자 차익.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저기다가. 감자 차익이라고. 아니 처음에 적었을 때 여기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적을 거 미리 적어 놓을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 감자 차손. 적는 김에 이게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가서 계속 할게요.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럼 얘는 요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죠. 70 주는데 80 나가니까 여기 10만 원이에요. 여기 뭐 할 거냐? 이게 조금 이따 우리나라는 이걸 저기 감자 차손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출자자가 출자한 기간 동안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더 준 거잖아요. 배당 10만 원만큼. 배당한 성격이기 때문에 뭐 줄이는 게 맞다? 이익잉여금 줄이는 게 맞다. 더 배당한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하는 회계 처리가 이론적 회계 처리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해요. 조금 이따 보면. 아무튼 그렇고 우리나라 거 할게요. 우리나라 거 하면은 거기 629페이지에 똑같은 문제 갖고 했는데 달라지는 거 보세요. 우리는 뭘 없애지 않는다? 주발초를 없애지 않아요. 주발초를 없애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얼마 이익이죠? 회사는 5만 원 이익이네요. 액면보다도 낮잖아 이게. 그럼 5만 원만큼 뭐 쓰면 되죠? 감자 차익 쓰면 돼요. 답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주발초 없어요. 주발초 없어요. 이렇게 하고 손해죠. 이렇게 얼마? 30만 원 손해인데 30만 원만큼 뭐 쓸까? 우리는 잉여금을 안 줄여요. 아까 방금 전에는 이게 배당 더한 걸로 보고 뭐 줄이자? 이익잉여금 줄이자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나라가 이익잉여금을 못 줄이는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나라 여기다가 바로 이익잉여금을 못 쓰는 이유가 기중에는 잉여금 처분을 못 해요. 우리나라는 잉여금 처분을 어디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주주총회에서만 해요. 주주총회에서 하는데 주주총회는 결산 끝난 다음에 열리잖아요. 우리가. 그때 가서 이걸 정리할 수 있지 그 전에 미리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날이 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적을 게 필요해요. 임시적으로 적을 걸 만들려고 만든 이름이 감자 반대말 차손이 돼. 그래서 미국에는 감자 차손 없어요. 계정 과목이. 미국에는 감자 차손이랑 계정 과목 없는데 우리나라에 감자 차손이랑 계정 과목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감자 차손 다 적으려고 하니까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가 있으면 뭐부터 없앤다? 감자 차익이 있으면 그거 먼저 없애야 돼요. 자본잉여금. 그래서 감자 차익이 거기 10만 원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10만 원 먼저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20만 원만 적더라. 이게 답이에요. 감자 차손은 어디 들어가요?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 가산 차감, 차감. 그 밑에 밑줄 치세요. 그 분계 밑에 두 번째 줄.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고 차변잔액이기 때문에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거기까지. 자, 형식적 감자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형식적 감자는 무상감자라고 하는데 거기 사례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컨대
예컨대 이렇게 됐어요. 예컨대 회사가 누적된 결손금 회계원리할 때 집합손익이란 거 배워봤죠? 집합손익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이 집합손익이란 개정 과목 언제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기말에 생기는 거죠? 결산할 때. 결산할 때 여기다 다 뭐를 모아요? 수익과 비용을 모은다. 뭐가 더 커야? 얘가 더 커야 장사 잘한 거고, 장사 잘했다면 예를 들어서 이쪽이 100원이고 이쪽이 50원이라면 당기순이익 50원만큼 마감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전기월이 있을 텐데 전기월 없다고 치고, 얘는 대차 대조표에 속하는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손익계정을 전부 다 마감시키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대차 대조표 계정으로 보내는 순간이라니까요. 손익계산서 계정 잔액을 전부 다 마감시키고 당기순이익이라는 걸 하나로 만든 다음에 그 당기순이익을 결과적으로 일로 보내잖아요. 여기로. 그래서 얘가 차기월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50원이 있으면 50원만큼 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잉여금 대변으로 쌓이죠. 잉여금 대변으로 쌓인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와서 요 잉여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주주 입장에서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주주의 자본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본이라는 게 주주 거 아니에요. 이게 늘어나면 좋은 거죠. 회사가 장사 잘하면 좋은 거다. 장사 잘하면. 근데 장사 잘하면 좋은 건데 장사 못했을 때 거꾸로. 장사 못했다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장사 못했다면 여기가 150원이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손실나잖아요. 손실나면 50원 손실나는데 그럼 어느 쪽에 적혀야 돼요? 대변이 아니라 차변으로 가는 거 알겠죠? 차변으로 가려니까 잉여금 깔 게 없잖아요. 잉여금 깔 게 없어 잉여금 반대쪽에 잔액이 나오면 더 이상 이걸 잉여금이라고 안 부르고 결손금이라고 불러요. 결손금, 미처리 결손금 이런 게 있는데 결손금이 생기면 결손금 이쪽에 생기겠죠 이렇게. 근데 거기 얼마 쌓였다니 결손금이? 5천 쌓였대요. 이게 5천씩 결손금이 쌓여있으면 이게 좋아요 나빠요 회사가? 안 좋죠. 왜냐하면 결손이 쌓여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걸 커버하기 전까지 뭘 못한다는 얘기예요? 배당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손금 다 없애고 잉여금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배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주가 안 좋죠. 그래서 거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한 주당 액면 10,000원인데 만 주를 몇 주로 줄여버린다? 5,000주로 줄여버린대요. 그 얘기는 몇 주만큼을 감자한다는 얘기입니까? 응? 몇 주만큼을 감자한다는 얘기. 5,000주를 감자한다는 얘기죠. 감자. 잘 보세요. 거기 감자하기 전에요. 자본금은 10,000주 곱하기 10,000원 하면 1억이에요.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은 없다고 치고요. 여기 마지막에가 결손금이에요. 걔가. 결손금이 얼마라고요?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면 결손금은 차변 잔액이니까 이게 차변으로 오니까 대변으로 올 때 차감하죠. 그러니까 합계내면 얼마 되냐면 5천 돼요. 이런 회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런 회사를 자본 잠식이라고 그래요. 알아두시고. 자본 잠식 됐다는 얘기는 출자자가 출자한 금액을 어떻게 했다 오히려 까먹고 있는 거고 까먹어서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 이런 회사예요. LG카드도 자본 잠식이에요. LG카드도 자본 잠식. 그럼 자본 잠식 됐는데 이 결손금을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하려는 게 빨리 없애려고 하는 거죠. 빨리 없애려고 무상감자한 거예요. 무상감자하니까 일단 몇 주를 없앴어요? 5,000주를 없앴으니까 뭐가 줄어야죠? 자본금이 줄어요. 얼마만큼 주냐면 이만큼이 주는데 자본금이 이만큼 준다는 얘기는 여기가 얼마로 바뀌어요? 자본금이 5,000으로 바뀌죠? 자본금이 5,000으로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가 줄잖아요. 이렇게. 얘가 줄면 양쪽이 같으려면 자산이 줄든지 여기가 늘든지 이래야 되죠. 자산이 주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실질적 감자예요. 실질적 감자. 실질적 감자는 현금 주잖아요. 주주한테. 그런데 여기는 안 주잖아요. 무상감자는 안 줘요. 안 주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손금에서 하는 이게 결손 보존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일단은 대변에 5천만 원만큼 뭐가 될 수 있냐면은 무상감자하면서 아무것도 안 나가잖아요. 회사가. 그럼 사실 이건 이거거든요. 감자 차익이에요. 감자에서 이익 났으니까. 근데 감자 차익을 발생시키려고 감자한 게 아니라 뭐를 보존하기 위해서?
결손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하는 결손금 계정을 여기다 적으면 결손금 계정 대변에 적히잖아요. 대변에 얼마 들어가냐면 여기서 5천 들어가잖아요. 5천 들어가면 잔액이 얼마 돼요? 제로 되잖아요. 제로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얼마 된다는 여기가 깨끗하게 제로 된다는 얘기. 그럼 합계 내니까 얼마 돼요? 5천 되잖아요.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단지 뭐만 줄었죠? 단지 주식 수만 감소했죠. 그러니까 무상감자하면 주가는 좀 오르는 게 맞겠죠. LG카드도 이번에 무상감자 대폭적으로 하면 주가가 좀 오르겠죠. 지금보다. 뭐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됐죠?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어떻게 줄였대요? 10,000원에 10,000주를 8,000원에 5,000주로 바꿨대요. 그럼 어때요? 8,000원에 5,000주? 그러면 얘가 얼마로 바뀌죠? 얘가 얼마로 바뀌어요? 얘가 얼마 돼요? 8,000원에 5,000주 하니까. 4,000 대 4,000. 4,000 된다는 얘기는 여기를 얼마 줄였다는 얘기예요. 6,000 줄였다는 얘기고 6,000 줄일 때 결손금 다 까고 나도 얼마 남아요? 1,000 남으니까 1,000은 뭘까 그랬으니 이 감자 있잖아요. 감자에서 얻은 이익이다. 감자 차익. 감자 차익 생겼죠? 결손금은 제로 됐고요. 그 대신 뭐가 생겨요? 자본, 잉여금이 1,000만 원 생겼잖아요. 1,000만 원. 그러니까 합계 내니까 얼마예요? 그대로 5,000이죠 또. 그래서 무상감자, 무상증자 절대로 순자산이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는 바뀌지 않거든요. 잘 생각하시고. 완전자본 잠식만 잠깐 얘기하고요. 우리 얘기 한번 했었죠. 완전자본 잠식. 완전자본 잠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자본 잠식은 자본금 있을 때 결손금이 어때요? 자본금보다 자본 다른 거보다 이게 1억 있을 때 결손이 얼마 되면 돼? 1억 2천. 이렇게 되면 오히려 1억 2천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얼마 되는 거예요? 자본이 마이너스 나는 거지, 마이너스. 그래서 자본이 마이너스 나는 회사가 완전 자본 잠식이고 자본이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는 어느 쪽이 더 커야 돼요? 부채가 더 큰 회사, 완전 자본 잠식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자기 주식부터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